설마 청소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남편이 청소부라며 조롱당한 지연. 윤미와 동창들은 지연을 불쌍하게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연의 남편 민호가 매주 위장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회장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남자, 그리고 명동 대한그룹 본사 벽면에 걸린 황금 명패에는 놀라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과연 지연을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압구정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클로의 앞에서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열리는 동창회라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죠. 남편 민호도 함께 참석하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평소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지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는 든든한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민호가 갑자기 옆 건물 쪽으로 향하더니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걸까 싶을 정도로 낡고 때 묻은 작업복이었죠. 지연은 당황스러웠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잠깐, 당신 뭐 하는 거야? 민호는 아무 대답 없이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지연은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옆구리에는 온갖 열쇠들이 달린 낡은 열쇠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기 지연이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윤미였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옷에 값비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죠. 윤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 시계가,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지연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윤미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런데 윤미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유리창을 닦고 있는 민호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누구야? 우리 남편이야. 잠깐 일이 있나 봐. 지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윤미의 표정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설마 청소부?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민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죠.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윤미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동창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민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윤미의 행동이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야, 너희들 이것 좀 봐. 지연이 남편이래. 윤미가 다른 동창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수군거렸어요. 동창들은 민호를 보더니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꿋꿋하게 버텼어요. 참 안 됐네, 지연이가. 어쩌다 저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동창들의 뒷말이 귓가에 들렸지만 지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묵묵히 청소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들어가자. 윤미가 동창들을 이끌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도 뒤따라 들어가면서 민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도구를 정리했어요. 레스토랑 내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은식기들이 반짝였죠.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지연은 옛 동창들과 함께 원형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윤미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섰어요. 다른 동창들에게 일일이 민호 사진을 보여주며 지연을 조롱했습니다. 봐봐, 완전 청소 아저씨 룩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살아? 윤미야, 그만해. 지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윤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솔직히 말해야지. 우리가 친구니까 걱정되는 거야. 지연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윤미의 남편 정우였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 회사 일이 좀 있었어. 정우는 동창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돌렸습니다. 대한그룹 기획부 부장 정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동창들은 명함을 받으며 감탄했어요. 대한그룹이면 정말 큰 회사네. 부장님이시네. 대단해요. 윤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연을 힐끔 보며 우월감을 드러냈죠.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야. 매일 중요한 회의하고 결제하고 그래. 지연은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윤미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너희 남편은 뭐 하신다고 했지?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어요. 지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성실하게 일한다고? 청소하는 게 성실한 일이긴 하지. 그런데 돈은 얼마나 벌어? 윤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까지 쳐다볼 정도였죠. 그 순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민호가 청소를 마치고 작업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보자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보, 괜찮아?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상처받았다는 걸 말이죠. 그때 윤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서 들려왔어요. 지연이 진짜 불쌍해. 어떻게 청소부와 결혼해서 살지? 나 같으면 절대 못 살겠어.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지연은 그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호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민호는 지연의 손을 놓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어요. 민호가 떠난 후 지연은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민호가 두고 간 낡은 작업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작업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단단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대한그룹 회장 전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조용히 자신의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민호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아무도 모르게 숨겼어요. 지연아, 뭐하고 있어? 윤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손을 감췄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 윤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손을 내밀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봐. 우리 남편이 어제 사준 반지야. 윤미의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값이 얼마나 나갔는지 궁금하지? 3천만 원이야. 동창들은 윤미의 반지를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다. 부럽네. 대단하네.
정우 씨가. 윤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너도 이런 반지 받고 싶지? 하지만 청소부 남편으로는 힘들겠네. 청소부가 한 달에 얼마나 벌겠어? 100만 원? 200만 원? 이 반지 하나 사려면 몇 년은 모아야겠네. 동창들이 또 웃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업복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지연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민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건물 앞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멀리서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호 주위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민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지만 들키지 않게 건물 그늘에 숨었습니다. 회장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한 남자가 민호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라고? 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회장님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현장 체험은 어떠셨습니까?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보셨을 텐데요. 다른 남자가 물었어요. 민호는 진지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지연은 더욱 놀랐어요. 민호의 목소리와 말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위험 있고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에 탔어요. 차량 번호는 특별한 형태였고 뒤따르는 경호 차량까지 있었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기가 어려웠지만 간신히 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리무진이 떠나간 후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민호는 청소 일을 하는 평범한 남편인데 왜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지연은 핸드백에서 아까 발견한 금속 조각을 다시 꺼내봤어요. 대한그룹 회장 전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설마 민호가 대한그룹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정우도 대한그룹 직원이라고 했는데요.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민호가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은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민호의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것, 가끔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집에 가끔 고급스러운 서류들이 배달되는 것까지 모든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민호가 항상 입고 다니던 낡은 옷들, 검소한 생활 패턴, 모든 게 의도된 것일까요? 레스토랑에 들어가니 동창들은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정우는 회사 자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회장님께 보고 드릴 예정이야. 신임 회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 아직 젊으신데 경영 철학이 확고하시고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깊으세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정우가 말하는 신임 회장님이 민호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연은 자신의 생각을 부정했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지연아, 어디 갔다 와? 남편은? 윤미가 물었어요. 민호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갔어.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한 일? 청소부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혹시 다른 청소 현장에 가야 하는 거야? 야간 청소라도 하나?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네. 내일 회장님 취임식 때문에 준비할 게 많다고 해. 취임식은 어디서 해? 동창 중 하나가 물었어요. 명동 본사에서 해. 기자회견도 있고 정말 큰 행사야. 전국 언론사에서 다 올 예정이거든.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명동 대한그룹 본사라니 혹시 정말 민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명동 본사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윤미가 마지막으로 지연을 공격했어요. 지연아, 정말 힘들겠다. 청소부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돈도 별로 못 벌 텐데 어떻게 살아? 집세는 어떻게 내고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 우리 도와줄까? 지연은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모두들 안녕. 지연이 나가자 뒤에서 윤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봐, 기분 나빠서 가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저렇게 살면서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세. 지연은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명동으로 향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려 걸어서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죠. 명동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대한빌딩은 정말 웅장했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초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생각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대리석 기둥들이 늘어서 있고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벽면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었습니다. 신임 회장 취임식 준비 중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로비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꽃꽂이를 준비하는 사람들, 의자를 배치하는 사람들, 음향시설을 점검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취임식 준비로 바쁜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한쪽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큰 행사인가 보네. 이렇게 준비가 대단하다니. 지연은 어제 정우가 말했던 내용을 떠올렸어요. 신임 회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는데 혹시 정말 민호일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정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후배 직원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정우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긴장해 보였습니다. 오늘 회장님 보고 잘 준비됐지? 후배 직원 중 하나가 물었어요. 응, 그런데 너무 떨려. 신임 회장님이 워낙 꼼꼼하시거든. 한번 틀리면 큰일 나. 정우는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지연은 그런 정우를 보며 의아했어요. 어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정우가 이렇게 긴장하다니. 정우 일행은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지연은 재빨리 뒤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우와 후배들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니신다면서요? 정말인가요? 후배 중 하나가 궁금해했어요. 응, 정말이야. 어제도 청소 현장에 계셨다고 하더라. 직원들 고충을 직접 보시려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청소 현장이라니 혹시 레스토랑 앞에서 본 그 장면을 말하는 걸까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회장님 만나본 적 없어요.
보통은 임원들하고만 미팅하시는데. 그래서 더 무서워. 한번 잘못하면 바로 눈에 띌 거야.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최상층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부드러운 카펫으로 깔려 있었어요. 정우는 복도 끝으로 향했고 지연은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는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어요. 정우가 다가가자 경보원들이 보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원이 정우의 사원증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도 검사했습니다. 정우는 긴장한 채로 기다렸어요.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경호원이 회장실 문을 열어줬어요. 정우는 깊게 숨을 쉬고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복도 한쪽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회장실 문은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었고 문 위에는 회장실이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나자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런데 나온 사람을 보고 지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호였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위험 있고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정우가 민호 뒤를 따라 나왔는데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오늘 보고 내용 잘 봤습니다. 수고했어요. 정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연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로 민호가 대한그룹 회장이었던 거예요. 정우가 그렇게 떨며 보고했던 상대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니. 민호와 정우가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지연은 급히 화장실로 피했어요. 들킬 수 없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후 지연은 복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복도 끝 대리석 벽면에는 여러 개의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대한그룹 임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패들이었는데 가장 위쪽에는 특별히 큰 황금 명패가 있었어요. 대한그룹 회장 민호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명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기 어려울 정도였죠. 정말이었어요. 민호가 대한그룹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청소부인 척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연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이런 비밀을 숨기다니. 그렇다면 어제 윤미와 동창들 앞에서 당했던 모든 모욕은 뭐였을까요? 민호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지연은 황금 명패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대한그룹 회장 민호. 그 글씨가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요? 지연은 결정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나오니 여전히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곧 전국에서 기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민호는 대한그룹의 신임 회장으로 공식 발표될 거예요. 지연은 로비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어요. 지연은 대한그룹 본사를 나서면서도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민호 생각만 났어요. 도대체 왜 이런 비밀을 숨겼을까? 그리고 어제 그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지연은 소파에 앉아 어제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민호가 리무진에 타는 모습,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민호가 아직 본사에 있을까? 지연은 다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요. 대한빌딩에 도착하니 오후라서 그런지 아침보다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취임식 준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연은 로비 한쪽에서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1시간 정도 지나자 엘리베이터에서 민호가 내려왔어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는 나이 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아마 임원 중 하나인 것 같았어요. 지연은 들키지 않게 멀리서 따라갔어요. 민호와 그 남자는 로비를 지나 한쪽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지연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복도 끝에는 임원 휴게실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민호와 그 남자가 휴게실로 들어가자 지연은 바로 옆에 있는 탕비실로 숨었습니다. 다행히 탕비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실장님, 오늘 현장 체험은 어떠셨습니까? 나이 든 남자가 물었어요. 아, 한 실장이구나.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봤거든요. 청소 업무도 생각보다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고객들의 시선이 따갑더군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도 어제 그 모욕적인 시선들을 느꼈던 거예요. 회장님께서 매주 위장 근무를 하신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실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매주 위장 근무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민호가 평소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직원들의 현실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다닐 생각입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실장님, 오늘 저녁 기자회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호가 물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사모님도 함께 무대에 올리면 어떨까요?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무대에 올리겠다고요? 그런데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사모님께서 제 정체를 모르세요. 어제 동창회에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호도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더욱 좋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깜짝 공개하면 사모님도 기뻐하실 텐데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탕비실에서 나와 휴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민호와 한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특히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어떻게 여기에?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정체를 알아내려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들었어요. 한 실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한 실장님. 저도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지연이 말했어요. 한 실장은 민호를 바라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겼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민호 그 자체로 사랑해줬으면 했어요.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당장 밝히고 싶었지만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은 핸드백에서 금속 조각을 꺼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한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탐정 같으세요. 지연은 한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 실장님이 아까 기자회견에서 저를 무대에 올리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무대 연출에 참여하고 싶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거든요. 민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계획이야?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저를 모욕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한 실장은 흥미로워했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연은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기자회견장에 어제 동창들을 초대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민호의 정체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한 실장은 그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더욱 드라마틱할 것 같습니다. 민호도 동의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지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는 저에게 비밀 없기로 해요.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약속해요.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나누겠어요. 한 실장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나리오를 짜볼까요? 사모님의 아이디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지연은 한 실장과 함께 세운 계획을 마음에 품고 라클로의 레스토랑으로 다시 향했어요. 시간은 오후 6시가 넘었고 동창들은 아직 2차 모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연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니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동창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어요. 지연이 다시 왔네. 남편은? 동창 중 하나가 물었어요. 민호는 아직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혼자 왔어. 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윤미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도 커져 있었어요. 야, 지연아. 아까 기분 나빠서 나간 거 맞지? 사실을 말했다고 화낸 거야? 윤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참고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나간 거야. 그런데 윤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청소부 남편이랑 사는 게 창피하지 않아? 우리는 다 성공한 남편들이랑 살고 있는데. 정우는 윤미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듯 거들었어요. 맞아, 지연아. 요즘 시대에 청소부로는 미래가 없어. 우리 회사만 해도 청소는 다 외주 맡기거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이고 동창들도 하나둘씩 거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정말 힘들 것 같아. 집세는 어떻게 내? 아이들 교육비는? 지연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우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우리 회사 신임 회장님 기자회견이 있어. 라이브로 볼 수 있다던데. 정말? 어떤 분이야? 동창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보다 어리신데 경영 철학이 확고하시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셔. 내가 직접 보고 드렸는데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더라. 와,
부장님이 직접 보고하다니. 대단하네. 정우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우리 회사에서도 중요한 임원이거든. 회장님께서 나를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아. 윤미도 남편 자랑에 신이 났어요.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지? 대한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간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지연을 바라보며 비교했어요. 지연이랑은 정말 차이가 나지? 우리는 임원 부인이고 지연이는 청소부 부인이고.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 나왔거든요. 곧 이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니까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웃겨? 윤미가 의아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연은 대답했지만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정우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말했어요. 아, 기자회견 시작하나 봐. 다들 한번 봐봐. 신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정우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가운데 놓고 동창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든 동창들이 관심을 보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연도 함께 봤지만 마음은 이미 설레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대한그룹 본사 로비가 보였어요. 오늘 낮에 지연이 봤던 그 화려한 로비 말이에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행사네. 기자가 엄청 많이 왔네.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정우는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회사 위상을 알 수 있지? 전국의 모든 언론사가 다 왔어. 이런 행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 그런데 갑자기 윤미가 지연을 보며 또다시 공격했어요. 지연아, 너도 이런 거 보면서 부러우면서 초라하지? 우리 남편은 저런 대기업 임원이고 너희 남편은 청소부잖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동창들도 윤미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 지연이 불쌍해 보이긴 해. 어떻게 살아가지? 지연은 그래도 참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요. 화면에서는 사회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곧 대한그룹의 신임 회장님께서 입장하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우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드디어 회장님이 나오시네. 정말 기대돼. 어떤 말씀을 하실지. 윤미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젊은 분이라며? 몇 살이야? 55이야. 나보다 3살 많으시지. 그런데 정말 젊어 보이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민호 나이를 정확하게 맞췄네요. 그때 화면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한그룹 신임 회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카메라가 본사 입구를 비췄고 검은 리무진이 보였어요. 지연이 어제 봤던 바로 그 차였어요. 리무진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하지만 아직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와, 진짜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동창들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정우는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야. 정말 멋지지? 지연은 이제 정말 기대가 됐어요. 곧 민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카메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리무진에서 내린 남자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정우는 화면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분이 우리 회장님이야. 정말 카리스마 넘치지? 그런데 카메라가 완전히 얼굴을 비추는 순간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남자는 다름 아닌 민호였어요. 어제 청소 작업복을 입고 유리창을 닦던 바로 그 민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동창 중 하나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윤미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어요. 저 사람 어제 청소하던? 정우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회장님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점점 화면 속 민호의 얼굴이 또렷해지자 정우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저분이 정말? 정우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어요. 어제 레스토랑 앞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대한그룹 회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화면에서는 기자들이 민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당당하게 걸어가며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의 소심한 청소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남편이야. 뭐? 동창들이 일제히 지연을 바라봤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지연은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민호는 대한그룹 회장이야. 어제 위장 근무를 했던 거지. 직원들 현실을 알기 위해서. 그 말을 듣자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민호를 무시했는지 떠올랐거든요. 안 돼. 내가 회장님을? 정우는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화면에서는 민호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회장님, 젊은 나이에 대한그룹을 이끌게 된 소감은? 앞으로의 경영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그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다니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제도 청소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우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셨는데 자신은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민호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생각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사회자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회장님의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이 등장할 차례였거든요. 회장님의 사모님이신 지연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입구가 보였어요. 그곳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지연이었어요. 어제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손을 거쳐 완전히 변신한 모습이었거든요. 저게 지연이야? 동창 중 하나가 입을 벌리며 말했어요. 윤미는 아예 말을 잃었어요. 어제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지연이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라니. 화면 속 지연은 당당하게 걸어가며 민호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정말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어요. 사모님, 남편분의 위장 근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자랑스럽습니다. 어제도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이 외모나 직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레스토랑 안동창들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명히 자신들을 겨냥한 말이었거든요. 화면에서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직업이나 재산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건 잘못된 일이죠. 정우는 이제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회장님과 사모님을 모독했으니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 정우가 윤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미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어요. 어제 지연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화면에서는 기자회견이 계속됐어요. 회장님, 앞으로도 위장 근무를 계속하실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CEO가 현장을 모르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그룹을 만들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철학이었거든요. 레스토랑 안동창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제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니 부끄러웠거든요. 지연은 화면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제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어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 말을 들은 동창들은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특히 윤미는 눈물까지 흘리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연이 나간 후 동창들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뒤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연은 레스토랑을 나서자마자 대한빌딩으로 향했어요. 한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빠르게 변신을 마친 지연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했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었고 카메라들이 모든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지연을 보고 안심한 듯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지연에게 건네줬어요.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연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위장 근무를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해서 지연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외모나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더군요.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몰랐겠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재산이나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건 잘못된 일이죠. 모든 일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거든요. 이런 리더가 있다면 대한그룹은 분명히 더 좋은 회사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민호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죠. 지연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도 이해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반성하는 마음이에요. 기자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일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해야죠.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사모님,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도 용서할 수 있으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면 결국 본인만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또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욱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연의 대답에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거든요. 민호도 박수를 치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연이 다시 마이크에 입을 가져댔어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을 알아봐 줄 거예요.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지연은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돌려주고 민호 옆에 섰어요. 민호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제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준 품격과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 지연과 민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지연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지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받았어요.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청담동에 있는 지연과 민호의 자택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넓은 정원에는 가을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민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며칠을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어. 지연이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그날 얼마나 용기 있게 말했는지 몰라.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혹시 윤미나 정우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 아직은 없어. 아마 부끄러워서 연락 못하는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모욕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원 입구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윤미와 정우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특히 윤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연아,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윤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은 민호를 바라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지연이 문을 열어주자 윤미와 정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정원으로 안내받은 두 사람은 지연과 민호 앞에 앉았어요. 정우는 민호를 보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게 표정에서 드러났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개 들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정우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모독까지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미도 지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윤미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연은 윤미를 도와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윤미야. 무릎 꿇고 앉을 필요 없어. 아니야, 지연아. 나는 정말 나쁜 친구였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너를 볼 수 있겠어? 윤미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지연은 티슈를 건네주며 윤미 옆에 앉았어요. 울지 마.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정말이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윤미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친구잖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깨닫는 마음이고. 윤미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나는 내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줄 몰랐어.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게 많구나. 정우도 민호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회장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민호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우 씨,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회사에서 하는 자선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거든. 진심이야?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진심이야.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 지연은 윤미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기쁘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민호도 윤미의 결심을 칭찬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회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정우도 거들었어요.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시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정원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상처는 용서로 치유되었고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윤미와 정우가 일어났어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오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나도 고마워, 윤미야. 용기 내서 와줘서. 앞으로 자주 만나자. 정우도 민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오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지연과 민호는 다시 정원에 앉았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잘 됐네. 지연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야.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었네. 민호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품격인 것 같아. 정원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정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